고진감래 기품 고래수학의 김법쌤입니다. 네, 1부에서 마이너스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2부에서는 마이너스를 포함한 사칙연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덧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덧셈하고 뺄셈 중에 덧셈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덧셈에 좀 더 포인트를 줘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린트를 보면은요, 덧셈을 할 때 부호가 같은 두 수를 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할 수도 있지요. 네. 자, 부호가 같은 두 수를 더할 때에는 각각의 절대값의 합에다가 같은 부호를 붙여주면 돼요. 절대값을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 절대값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수직선의 원점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절대값을 사용을 하자면 부호를 떼고 숫자만 표현한 것을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할 때에는 절대값, 각각의 마찬가지로 절대값에서 얘네들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요. 그리고 나서 큰 쪽에 부호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가 더해져 있죠. 우선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주셔야겠죠? 부호가 같아요. 부호가 같으니까 각각의 절대값을 봅니다. 그리고 얘네 둘을 더하는 거죠. 자, 하지만 얘네들의 부호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딱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끝. 자, 그 다음에 빼기는 부호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절대값을 봐요.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4에서 3 빼면 쉽죠? 1이잖아요. 네, 1 써주시고, 그리고 큰 쪽에 부호를 붙여주면 돼요. 4가 더 크잖아요. 4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괜찮겠어요? 좀 어렵나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플러스 5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각각의 우선 부호가 다르니까 뺄 건데 각각의 절대값을 먼저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빼주셔야 되거든요. 10하고 5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이 얼마입니까? 5고 그 다음에 큰 쪽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앞쪽에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더하기는 끝났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뺄셈을 해야 되는데, 뺄셈 전에 곱셈 나눗셈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곱셈은 어떻게 하느냐.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세요. 절대값을 곱한 다음에 부호가 같을 경우에는 플러스를 붙여주고, 부호가 다를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부호가 같을 경우에는 플러스, 부호가 다를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나눗셈도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옆에 보기를 보시면 플러스가 곱해져 있을 때는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을 경우에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나누어졌을 경우에는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졌을 때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면은 부호가 다른 애들을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절대값을 먼저 곱해요. 2, 3은 6이죠? 자, 부호가 같기 때문에 앞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자, 부호가 다를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이라고 해봅시다. 우선 절대값.
더하기랑 똑같네요. 절대값의 곱에다가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절대값부터 계산했지만 이게 능숙하게 되고 나서는 부호부터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계산을 해주는 게 더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뺄셈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뺄셈을 좀 마지막에 뺀 거는, 이 사칙연산에서, 더하기하고 빼기 중에 빼기는 하질 않아요.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더하기가 있기 때문에 빼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둘 중에 한 가지 계산, 두 개를 다 놓으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플러스만 계산하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차피 마이너스는 없기 때문에 플러스는 생략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플러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네. 약간 헷갈린다고요? 네. 자, 그러면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 플러스로 바꿔주세요. 아까 마이너스 계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1번에 그 플러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꾼다. 자, 그 다음에 연속되는 두 부호를 곱한 결과를 숫자에다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연속하는 두 부호를 곱한 거. 곱하기는 방금 2번에서 했었잖아요. 그 곱하기 방식대로 계산을 해서 숫자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1. 두 수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계산은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자, 플러스로 바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주시고요.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하는 거죠. 자, 두 개를 곱하면 아까 부호가 같을 경우에는 플러스가 된다고 했죠? 부호가 다를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고, 이 두 부호가 같기 때문에 플러스를 뒤에 숫자 1에다가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뒤에 숫자는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1번에서 했던 더하기 계산으로, 덧셈 계산으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 됐기 때문에 부호가 서로 다르죠? 네, 그러면 절대값을 어떻게 하라고 했지? 빼라고 했죠. 5에서 1 빼면 4가 되고 큰 쪽에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좀 헷갈리죠? 네, 몇 개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3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이 연속되는 두 부호를 곱해요. 이 연속되는 두 부호를 곱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그 플러스를 뒤쪽의 부호에다가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뒤쪽에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플러스 2니까 절대값, 이건 그냥 3 더하기 2 해도 되긴 하는데요. 절대값의 합에다가 같은 부호를 붙여주면 5라는 숫자가 되겠죠. 괜찮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 뺄셈 방식은 책에 나와 있는 소개되어 있는 방법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어차피 뒤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뒤에 개념을 먼저 좀 끌어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준 요 자료에서만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을 거라, 만약에 듣고 그거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선생님의 강의를 다시 보거나 요 교재를 다시 보셔야지 될 거예요. 네, 선생님이 다시 따로 요 개념을 정리한 거라서,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2를 해볼까요? 네. 사실 이거 5 빼기인데 그 방식대로,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바꾸어 보면 플러스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연속되는 두 부호의 곱을 뒤에 수에다가 붙여준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뒤에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시는 거죠. 앞에는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의 차에다가 큰 쪽에 부호를 붙인다.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그 처음 가르쳐 준 요 계산법하고 나중에 하는 계산법이 달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처음에 했던 계산법은 그렇게 쓰지 않고, 나중에 다시 배우는 계산법을, 정작 계산 때는 쓰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 끌어와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 계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4번. 자, 본 계산. 양수가 맨 앞에 나올 경우에는 플러스를 생략해 주세요. 지금 앞에 설명해 놓은 걸 가지고 좀 이용해서 보자면 여기요. 이 플러스 5라고 하는 게 맨 앞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5가 양수가 맨 앞에 나올 때에는 이 플러스 부호를 생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얘를 이렇게 생략해서 써주세요. 생략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는 이렇게 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왜 가로를 썼어요? 그거는 이제 처음 배우는 너희들이 헷갈릴까봐 헷갈리지 않게 가로를 쳐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계산에는 지금 선생님이 4번에 정리한 본 계산 요 방식대로 너희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다 바꾸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니까 아예 처음 배울 때부터 요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안 헷갈린다면 요런 식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수의 나열 사이에는 플러스가 모두 생략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방금 전에 뺄셈은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다 덧셈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한번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0. 자, 요런 계산이 있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 계산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있는 플러스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생략해 준다는 거예요. 본 계산에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이 플러스를 다 제거한 수만을 나열을 합니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10. 요렇게 문제가 나올 거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2번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수의 나열처럼 보여 있지만 수의 나열 사이에는 플러스가 다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괜찮겠어요? 나온 김에 요거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면은요. 자, 얘네 둘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의 차 1에서 큰 쪽에 부호를 붙인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뒤에 거는 그대로 이렇게 붙여서 써볼게요. 자, 요번에는 요 두 개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빼줘야겠죠. 1에서 1 빼면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0에다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라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 계산의 방법이에요. 괜찮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셔요. 중등 과정에서는요, 나눗셈을 그대로 나누기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를 취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하는 건데요. 이거를 조금 더 빠른 방법으로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3 나누기 5가 있다라고 하면 3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바꾸어서 5분의 3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조금 빨리 하는 방법으로 중간 과정을 스킵하고 이 부분 있잖아요. 나누기 5를
분모에다가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7 나누기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나누기가 짝대기가 된다라고, 분수의 짝대기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분모에다가 나누는 수를 집어넣으면 바로 결과값이 나와요. 괜찮겠어요? 네. 문자를 한번 좀 안 배웠지만 문자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요.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3단원에서. 자, 7 나누기 a라고 한다면 나누는 수를 분모에다 바로 이렇게 넣어주면 결과값이 되는 거죠. 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네. 자, 5번째, 역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역수는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를 역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수의 역수는 만약에 동그라미 분의 세모였다라고 한다면 역수는 분자 분모의 자리를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서로 대각선으로 약분이 되어서 곱했을 때 1이 되는 거죠. 네. 자, 정수의 역수. 정수의 역수는 만약에 세모라고 한다면 역수는 세모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3의 역수. 얘는 자 3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곱했을 때 어떻게 돼요? 1이 되니까.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를 역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0의 역수는 뭘까요? 이거 많은 학생이 틀리는데요. 0의 역수는 분자 분모 자리 바꾸니까 0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원래 역수의 정의는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잖아요. 그래서 0의 역수는 없습니다. 곱해서 0은 1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네. 이거 이제 그 객관식 사지선다로 좀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째 계산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네, 이 계산 법칙을 이용해서요, 덧셈이나 곱셈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약간 법칙이라고 해서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되게 참신한 방법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환 법칙은 자리를 바꿔서 연산을 해도 결과가 같다라는 법칙이에요.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가 같고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누기하고 빼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지 않아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다는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얘를 언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 자, 3 빼기 5 더하기 7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요거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이 숫자 사이에는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죠.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주고, 이제 나중이라고 해봤자 이제 여기 뒤쪽 파트예요. 3단원 넘어가기 이전에는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법을 바꾸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3에서 마이너스 5를 한 다음에 플러스 7을 하지 마시고요. 얘네 둘의 자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얘네 둘을 자리를 이렇게 바꿔줘요. 교환 법칙으로. 그래서 3 플러스 7 플러스 마이너스 5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3 더하기 7이니까 10이 되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해주면 5가 된다라는 거죠. 자리를 바꿔서 계산하면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두 수를 먼저 계산해도 결과가 같다라는 게 결합법칙이에요.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해도 혹은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해도 그 결과가 동일하다. 그래서 결합법칙은 덧셈에서도 사용이 되고 곱셈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네, 뺄셈 나눗셈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 분배법칙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되게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보면은,
이 덧셈에 곱하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이 A 곱하기를 B에다가 한번, C에다가 한번 줘서 괄호를 풀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거꾸로 하는 과정도 분배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A 곱하기 B하고 A 곱하기 C가 있는데 A 곱하기를 다시 괄호 바깥으로 빼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리고 뒤에서 곱해질 때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나타내 줄 수도 있어요. 괜찮겠어요? 네.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3 곱하기 5 플러스 7이라고 해봅시다. 5 더하기 7 해가지고 곱하기 3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분배 법칙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중에 문자 때문에 사실은 이 분배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이 3 곱하기를 5에다가 한번 주고, 7에다가 한번 주고, 그 사이에는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3 곱하기를 5에다가 한번 주고, 3 곱하기를 7에다가 한번 주고, 그 사이에는 플러스로 이렇게 연결을 해라. 그래서 3, 5, 15 더하기 3, 7에 21, 36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분배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좀 구별해 줘야 하는 게요, 이런 식으로 덧셈에다가 A를 곱할 때는 덧셈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던져줄 수 있거든요, 분배 법칙으로. 그런데 이 분배 법칙이 익숙해진 친구들은 이 곱셈에다가 A를 곱할 때도 하나씩 던져주려고 해요. 그건 안 됩니다. 덧셈에다가 곱하기를 던져주는 거지 곱셈에다가는 하나씩 던져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한 번만 곱해줘야 돼요. 여기에다만 곱해주든가 여기에다만 곱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한테만 곱해줘야 돼. 아니면 그냥 가로를 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B 곱하기 C.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교를 해주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A 곱하기 B에 A 곱하기 C다. 가운데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고, 위하고 아래를 비교해 보세요. 다르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덧셈에 곱할 때만 분배 법칙이고, 곱셈에 곱할 때는 그냥 한 번만 곱해야 한다. 분배로 곱하면 안 된다. 이거 좀 조심해 주세요. 자, 마지막 거 한번 해볼게요. 거듭제곱의 성질. 자, 양수를 거듭제곱을 했을 경우에 여러 번 곱했다라는 얘기죠. 네. 플러스를 아무리 많이 곱한다고 하더라도 부호가 같은 걸 곱할 때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플러스만 계속 나오게 되죠. 아무리 곱해도 플러스는 플러스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를 세제곱했다. 그러면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지면 플러스죠. 자,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지면 플러스죠. 계속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부호를 생각할 때는 아무리 곱해도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를 3번 곱하면 어떻게 돼요? 8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2 3번 곱하면 6 아니에요. 2는 4에 4이 8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은요, 음수를 짝수번 곱한 거, 음수를 홀수번 곱했을 때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1번의 예였고, 마이너스 2를 4번을 곱한 것과 마이너스 2를 3번을 곱한 거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죠. 네. 자, 그러면 두 번 곱해졌을 경우에는 플러스. 자, 두 번 곱해졌을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랑 플러스랑 곱하면 또 플러스가 되고,
그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짝수에 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부호는 플러스가 된다. 두 개씩 짝을 지어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곱해지면 또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홀수는요. 자, 짝을 지으면 플러스가 되는데 짝을 못 짓는 놈이 있어요. 자,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는 짝을 못 지어서 마이너스가 돼서 부호가 달라지는 상황이 생기네요.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부호가 다른 애들을 곱할 땐 마이너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가 홀수번 곱해져 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요, 그 밑에 3번 1을 가지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자,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곱했을 경우에는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니까 짝수번 곱했을 때 둘둘둘 엮여서 플러스 된다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했을 때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니까 1이지만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짝수인 애들은 플러스가 되고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하나 남거든요. 플러스 짜르르르게 마이너스 하나 남으니까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홀수번 곱해졌을 경우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네, 이렇게 해서 2단원의 모든 개념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단원에서 만나요. 안녕.